이 송도에서 이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잖아요. 인천대 입구역, 뭐 GTX 역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송도에서 대장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전에 찍었던 게 13억 3,400이야. 자, 여기서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얼마에서 올랐어? 2019년에 7억 5천에서 2019년도 이것도 올라온 가격이겠죠. 전체 기간으로 보면. 2017년에 4억 3천에서 2022년에 13억 3,400까지 올랐어요. 이거 그러면 한 3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죠? 뭐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이게 전세가 어떻게 됐나? 밑에 그 녹색이 전세선이잖아요. 전세는 안 올랐잖아요. 전세가 안 올랐다는 건 뭐냐면 전세 수요는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더 높은 가격을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2018년에 전세가 3억 1,500. 지금 2022년,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4년 뒤에 3억 5천. 그러니까 한 4천 정도 올랐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세는 안 올랐는데 매매 가격만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요의 가치는 안 올랐는데 유동성에 의해서 또는 뭐 투기꾼들에 의해서 갭 투자들에 의해서 어떤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왔다라는 거야. 몇 개 안 찍는다라는 거, 몇 개 안 찍는다. 자, 여기 13억 7천 찍은 거는 12억 이상 찍은 것도 4개밖에 안 돼요. 11억까지 포함하면 6개밖에 안 돼. 그 6개가 가격을 거의 더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 거품이 생겼다라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세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 전세 가격은 항상 이 아파트의 가치예요. 실제 가치. 예를 들어서 난 이 지역에 꼭 살고 싶겠다. 그러면 굳이 13억 이상을 주고 여기 사는 것과 살아야 되나? 또 전세 3억 5천을 주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면 13억을 주고 사면은 내가 융자를 7억을 주고 받아야 돼. 7억을 주고 사야 돼. 융자를 7억을 받아서 그걸 이자를 내고 살아야 돼. 그러나 3억 5천이면 내가 1억 정도만 융자 받으면 살 수 있어. 그러면 3억 5천에 살면 되잖아요. 그게 이 아파트의 어떤 실제 가치라는 거예요. 아파트 가치. 자, 만약 이때 가격이 13억 3,400일, 전세가율이 35%예요. 갭이 8억 6천이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굳이 많은 이자를 내면서 비싸게 매매를 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세 살면 돼. 이제 굳이 이 집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할 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3억 3,400에 샀는데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게 15억도 가고 17억도 가고 그렇게 생각해서 산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생각해 보니까 못 간다 라고 하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블이 고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8억 1,500까지 떨어진 거야. 이거 얼마 떨어졌어요? 5억 5, 6천 정도 떨어졌죠? 5억 5, 6천 정도 한 방에, 그것도 한 방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굳이 송도를 이야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똑같다라는 거야. 지금 송도가 다른 지역보다 좀 심할 뿐이지 다른 지역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아파트 옆에도 보시면, 밑에 있는 아파트도 보시면 2021년도에 최고가가 11억 5,400이야. 자, 11억 9천, 거의 12억을 찍었는데 지금 6억 9,500. 그러면 이건 버블이 붕괴된 거잖아요. 그죠? 버블이 붕괴된 거야. 그러면 전세가를 보시라고요. 전세가가 3억 2천이야. 여러분 같으면 12억에 매매해서 이 아파트를 사시겠어요? 그냥 전세 3억 2천에 사시겠어요? 당연히 전세 3억 2천에 살아도 되죠. 전세 살면 세금도 안 내, 의료보험도 줄어들어, 혜택이 많잖아요. 자,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가격이 6억 9,500인데 전세가율이 50%도 안 돼. 그럼 이것도 고민스러운 거야, 사실. 전세 사는 입장에서는 3억 2,500에 살까? 3억 5천 정도에 전세 살까? 6억 9천에 살까? 자, 6억 9천에 살면 3억 정도 융자를 받아야 돼. 자, 그렇게 되면 또 고민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야. 이쪽에 공급은 모자르고 일자리는 많이 들어와.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또 그런 움직임이 들어올 때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송도 좀 몇 군데만 더 보시죠. 한두 군데만 더 보시죠. 송도 에디볼에 푸르죠. 10억 7천이에요. 10억 7천. 최고가가 한 7억 2천이니까 한 3억 5천 정도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여기 전세가도 보시면 되죠. 전세가율도 7억 6천인데도 5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10억 7천 찍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거품이 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지금도 전세가율이 47%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 전세 가격이 안 오르고 요 정도 상태가 된다고 하면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전세 살면 되니까. 여기서 전세 살다가 새 아파트 분양을 받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떤 다른 동기가 자꾸 들어와야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분양가가 올라간다든지 뭐 일자리가 늘어난다든지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교통이 좋아진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그 변화가 있어야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런 변화는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렇게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블이 거치는 구간이고 지금은 현재는 버블이 일단은 가격이 레벨 다운하면서 버블이 거치고 그다음에 전세가와 매매가의 어떤 그 균형점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자, 그런 기간이 꽤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5년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어떤 균형점, 가격의 균형점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공급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일단 투트랙으로 가잖아요. 투트랙이 뭐냐면 원트랙은 시장의 그 컴팩트 시티 개념으로 해서 역세권을 만들고 거기에 GTX가 들어서고 무슨 지하철 연장 노선을 넣어서 거기에 대규모 신도시를 만드는 거야. 신도시 규모도 커. 요번에 김포2를 보면 46,000호 정도 집어넣잖아요. 그런 거 한 4방 때려버리면 뭐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집값이 오를 일이 없어. 특히 뭐 수도권 쪽으로는 집값이 오를 일이 없어. 이렇게 보셔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규제 완화잖아요. 그렇게 투트랙으로 간단 말이야. 이 규제 완화라는 건 뭐냐면 구축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신축에서 계속 공급을 하고 구축에서 시장을 활성화해서 유통을 시켜주면 집값은 안정될 수밖에 없어요. 유통시장에서 물량이 잘 수납만 되면 이거는 집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다니까. 전세값이 급등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전세 가격이 급등할 일이 별로 없는 게 지금과 같은 상태의 금리가 계속이 된다고 하면 금리가 좀 올라왔잖아요. 오른 상태에서 고착화되고 예전처럼 3% 2.5% 가지 않는다면 전세 가격도 올라갈 일이 없어. 그 얘기는 사람들이 무리해서 전세로 안 산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보셔.